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요. 요즘은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 건강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따라야 할지를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105세로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다나카 요시오 씨가 101세 때 출간한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105세인 현재까지도 의사로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죠? 도움되는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어요. 분명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실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날씬한 삶을 만들어가는 채널 살뺄모입니다. 간단한 저자 소개를 할게요. 저자 다나카 요시오 씨는 일본 출신의 의사로 1918년에 태어났으며 2023년 현재는 105세예요. 194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현역으로 지내고 있으니 81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건데요. 주 5일 환자를 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의 아내 역시 1928년생으로 현재 95세로 장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101세 때 출간한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인데요. 책에서는 45가지의 건강 습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7가지로 정리해봤어요. 100세에 장수하는 건강 습관.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삽니다. 건강에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자는 거의 매일을 규칙적으로 지내며 몇 년간 거의 이 생활에 변함이 없다고 해요. 이분의 하루 일상을 살펴보면요.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몇 년 전까지는 낮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 뒤로는 인터넷으로 일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라인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에 잠자리에 듭니다. 100세가 넘도록 현역으로 활동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이에요.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할 경우 소화가 잘 되는데요.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먹는 것이 제대로 몸에 흡수가 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잘 배출하게 됨을 의미해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주는데요. 규칙적인 식생활은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서 영양분은 더 잘 흡수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저자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시도 때도 없이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자동차에 무리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부터 규칙적으로 생활하자고요. 100세에 장수하는 건강 습관. 두 번째, 티끌모아 태산. 100세 넘게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아주 거창한 건강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거창함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건강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자는 무리하지 않고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유연하게 하는 체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5년, 10년 뒤 몸의 유연성에는 큰 차이가 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10가지 종류 이상의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암 같은 성인병의 발병 확률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하루 10분간 스트레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하루에 최소 100g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루라는 단위로 보면 별게 아닌데요. 그러나 하루 10분씩 스트레칭을 10년간 지속하면 36,500분이나 스트레칭을 한 셈이 되고요. 하루 100g의 채소를 매일 먹는 것을 10년간 지속하면 무려 365kg이나 먹게 되는 결과인 거죠. 저자가 매일 아침 하는 하체를 단련하는 5분 건강 체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양팔로 두 다리를 감싸 안아 10초 정도 허리를 스트레칭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려서 좌우 번갈아 바닥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상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줍니다. 세 번째,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려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좌우 다리를 공중에서 회전해 줍니다. 좌우 각각 10회를 1세트로 이를 3세트 반복합니다. 네 번째,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벌렸다 오므리기를 5회 실시합니다. 이를 3세트 반복해 주세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는 사소한 차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건강 습관들을 매일 꾸준하게 실천하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주나 흡연처럼 건강에 안 좋은 습관도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5년 10년 쌓이게 되면 역시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작은 습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칭, 야채 먹기, 일찍 자기, 물 마시기, 걷기, 하체 운동 등등 사소하지만 일단 습관으로 정착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다른 사람과 건강의 차이를 가르는 척도가 될 거예요. 100세 장수하는 건강 습관. 세 번째,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 저자는 매일 아침에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 8가지 종류의 익힌 채소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서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고요. 또 수시로 다양한 종류의 제철 과일과 소량의 채소도 갈아서 스무디로 먹는다고 해요. 스무디로 만들어 먹을 때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같이 넣어서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하고요. 또 저녁에는 5가지 이상의 채소를 싱겁게 간을 내서 볶거나 삶아서 먹고요. 삶을 때는 고온에서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냄비에 물을 끓인 뒤에 불을 약하게 줄이고 채소를 넣어서 삶는데, 이렇게 해야 채소의 영양분이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채소를 익혀서 먹을 경우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게 되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 고혈압, 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피부 미용과 변비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 소량이지만 일정량의 고기를 통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자는 간식을 피하라고 하는데요. 간식을 자주 먹으면 간식을 먹을 때마다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 위가 쉴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진 것을 먹는 것도 아닌데 위장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는 틈날 때마다 무언가를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번번이 섭취하는 간식은 필연적으로 위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간식을 안 먹고 위장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 위장 기능이 개선이 된다고 해요. 100세 장수하는 건강 습관. 네 번째, 등이 굽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이 들어 등이 굽으면 뇌에 피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가슴이 안으로 오그라져서 심폐기능이 나빠지며 척추가 휘어져 자율신경 기능도 떨어져요. 또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되고 지구력 또한 떨어져서 질병의 발생 확률도 높이고요. 노화도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그렇다고 나이 들수록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번 굽은 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도 힘들고요. 다만 평소에 어떤 자세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등이 굽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이 굽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허리를 펴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해야 해요. 낮에 활동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을 잘 때의 자세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푹신한 침대 생활을 하는 반면 저자는 약간 딱딱한 매트에서 생활하며 잘 때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등이 구부정해질까봐 베개를 베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젊었을 때부터 베개 없이 자는 것이 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잘 때는 베개 없이 천장을 보고 반듯한 자세로 누워서 자게 되는데요. 이렇게 잘 경우 등이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우등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도 이 자세를 권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비스듬한 자세로 있거나 잘 때도 자세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평상시 스트레칭 등으로 신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서 나이가 들면 구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젊어서부터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신체 밸런스를 유지해서 최대한 등이 굽는 것을 예방해야 건강한 노년 생활이 가능해요.
백세 장수하는 건강 습관. 5번째,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또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고령자의 경우 몸을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요. 병으로 2주에서 3주 누워있다 보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된다고 해요. 건강했던 고령자가 병이 생겨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몇 달 집안에만 지내다 보면 순식간에 몸이 쇠약해져 계속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따라서 자주 쉬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쉬거나 휴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해요. 저자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직접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집안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고요. 장을 보기 위해 밖에 나가 많이 걷게 되고 또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도 더 많이 움직이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는 등 움직이면서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백세 장수하는 건강 습관. 6번째,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있다. 저자는 32살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고요. 또 89세에 간암으로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 이처럼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살았더라도 이런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이렇게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냉정함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할 수 없는 일에까지 무리하게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끝장이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더욱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2번의 큰 병을 경험했을 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겼다고 해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최선을 다했기에 어떤 운명이 될지는 하늘에 맡기고 나니 오히려 투병 생활 내내 평온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위기에서도 이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니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 큰 위기를 맞이하지만 이때 내가 할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될 수 있거든요. 백세 장수하는 건강 습관. 7번째, 마음이 젊어야 몸도 젊어진다. 마음가짐에 따라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기도 하고 반대로 남들보다 더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젊으면 신체는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실제보다 젊게 느껴지는 건데요.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다고 해요. 저자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다고 해요. 전문가가 봐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말기암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병과 마주해 기적처럼 완치되는 예도 있었고요. 조금만 치료에 신경 쓰면 좋아질 수 있는 환자가 지나치게 낙담해서 악화되는 예도 많이 봐왔다고 해요. 또 우리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는데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오래 지속한 사람이 의외로 병에 걸리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 즉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생활은 삶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와 부딪히고 그 문제를 맞닥뜨려 해결해가는 과정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고 의미인 건데요. 미꾸라지가 있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두면 미꾸라지들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려 더 열심히 헤엄치기 때문에 더욱 건강해진다고 해요. 이를 메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살아가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삶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 당연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흘려보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책에 담긴 건강 비결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살뺄모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